우리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10년 동안 1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벌죠. 부동산은 대부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9주째 상승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전세가. 예, 서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다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예, 기다리면 안 되는 왜 이유가 있는 건지 상승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꽤 많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낮은 상황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통계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어떤 기자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 내용 함께 보시면서 공부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9주째 전세값 상승열차 탄 서울 아파트. 예, 따끈따끈하게 어제 김영주 기자님의 기사죠. 내용 너무 좋더라고요. 자,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입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14년도에는 이게 가율이잖아요, 율. 65.93%. 무슨 말일까요? 10억짜리 집이면 6억 5천 이었다는 얘기죠. 전세가가. 이거는 7억 천. 예, 요때는 6억 5천, 5억 8천 쭉쭉쭉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53%였어요. 근데 요때가 이제 부동산이 막 상승을 견인하면서 전세가가 올랐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랐어도 전세가가 올랐었잖아요. 임대차 3법이 들어왔어도 막 올랐잖아요. 근데 올랐어도 가격이 상승하니까 요것 또한 더 내려간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의 전세 가율은 53%대라는 거죠. 네,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또 조금 바꿔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갭 투자를 해도 승산이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반 거래로 갭 투자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얼마든지 경매로 더 저렴한 가격에 경매식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39주째 상승이라 그랬잖아요. 39주째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재 53%대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망성이 높을까요? 더 내려갈 가망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사 보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가 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래,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39주째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 막차 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나 올랐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는 사실. 요거까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 찬 기운이 도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선호가 매매보다는 전세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이 체감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 똑같이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앞으로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은 이유가 너무 낮잖아요. 매매가에 비해 지금 전세가율 굉장히 낮잖아요. 네. 가뜩이나 매매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데 전세로 살기에는 가율 자체가 낮으니까 적은 금액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점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자 낼 일은 없으니까 요 정도 이자 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한 달에 요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이거 빌려가지고 전세로 살아야지, 이런 수요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그러면 100만 원 내던 것이 좀 지나면 80만 원, 60만 원만 내도 될 거야. 전세로 들어가자. 높지가 않으니까. 예, 충분히 이런 마음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39주째 상승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율 자체가 지금 보셨잖아요. 낮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특히 일자리가 많은, 이 부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항상 얘기 나오는 얘기죠. 학군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일각에서는 24년 시장이 매매 수요가 실종되고 전세 수요가 넘치면서 전세가 상승이 다시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던 2010년대 중반과 닮아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저 이거 내용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2010년대 분위기가 지금 또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찰성 내용인데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 2011년 50%에 머물다가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2012년 60%를 넘어섰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53%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60%대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16년 한때에는 71%까지 육박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60%를 넘어서 2016년도에는 71%까지 육박했었어요.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자 재계약 만기 때 수억 원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던 세입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사자며 시장 참여 포지션을 매수로 전환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럴 거면 집을 사자. 그러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문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어요. 돈을 많이 푸는 여파도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한 거죠. 그죠? 세입자들이 이 부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기 시작하자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율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죠? 자, 이후 꾸준히 하락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현재 23년 12월 기준 53.66%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2달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죠?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니 아주 조금씩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예. 12월 기준이 53.66이니까 지금은 아마 한 54.23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방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아무리 상승을 했어도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수요는 많아질 것이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부담돼서 차라리 월세로 갈 텐데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세 수요는 또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39주째 상승이 아니라 쭉쭉 넘어가서 전 60주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막상 그때가 돼서 여기 나오는 사이클 내용처럼 이렇게 전세가가 비쌀 바에 이제는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또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 살라고 하면 늦는다는 거죠. 물건을 걷어들이고 금매는 소진되고 그러면 점점점 상승 기류를 또 타고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급작한 상승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우상향도 또 입지에 따라서는 보합을 하는 것도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요. 아파트 매매 시세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전세를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길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지난 10년간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최소 2배 넘게 상승했다. 여러분 10년간 2배 넘게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깨알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0년간 아파트 시세는 2배 넘게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창고 공장, 토지, 꼬마 빌딩 이런 거는 2배가 뭐예요?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또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요,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우리도 일본 따라간다 그러면서 난리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난리고 기사도 여러분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와요. 부동산 끝났다.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용기 있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빠졌다가 조정됐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산이 2배 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억짜리 집이었으면 20억이 된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10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금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벌죠. 대부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에? 부동산은 떼려야 되죠.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우리 일본 따라갈까요? 예, 여러분? 그죠? 전세 계약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 2년짜리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전세 거주 기간은 4년을 보장받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는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 대비 0.3% 상승했다. 예, 얼마 상승 안 했죠? 네, 얼마 상승 안 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급등 열차를 타게 될까? 부동산 참여자들은 대부분 우상향 가능성을 점친다.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상승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4년 초 한 달에 3, 4%씩 하락하는 폭락장을 연출한 이후 하락폭이 점차 줄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상승세를 유지했다. 예, 요거는 사실 3, 4%씩 하락했던 거는 저게 영향이 컸죠. 어떤 거였죠? 여러분? 허브에서 보증을 해주는 비율 자체를 140%에서 126%로 만드는 바람에 이거는 어떤 이 실물 자산, 아니 실물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규제 때문에 강압적으로 막 내려가게 된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피로감, 기시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는 형상까지 왜냐하면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체감상 네, 그래서 하반기 내내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승폭은 0에서 0.5% 내외에 머물렀다. 24년 1월 전세 가격은 20년 12월 대비 여전히 20년, 4년 전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냥 직전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때 시장이 좋았잖아요. 10.66%나 하락한 수준이다. 아직 여러분 39주째 오른 것 같지만 되게 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10억인데 5억 3천에 전세로 살 수 있어? 부담이 좀 없네. 야,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우리 일단 전세 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의 전세 시장은 그동안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반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세 시장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전세 보증금으로 있는 물건들을 낙찰받아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승장이든 하락장 등 상관없이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소액으로 가지고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를 낙찰받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어떤 포인트인지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전세 시장이 단순히 수급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거 맞죠, 여러분? 현재 임대차 시장은 여러 차원의 그물망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단지에 같은 평형 물건인데도 시세가 수천, 수억 원 가량 차이 나는 매물이 공존한다. 예,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난 22년 2월 13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30평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았다.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갱신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에 시세보다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시세대로 다시 재계약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요, 나옵니다. 반면 뭐라고 합니까? 20년 같은 아파트를 8억 원 초반대에 전세를 줬던 B씨는 이번에 세입자를 바꾸면서 1억 5천만 원을 올려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 기준 자체가 9억 5천, 10억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은 거꾸로 3억을 돌려받았지만 밑에 계신 분은 거꾸로 1억 5천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입자가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줘야 했지만 이제는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은
아무리 시세가 올랐더라도 반영하지 못하고 5%만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용하고 그러나 더 살고 싶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세대로 이제는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준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 이후 서울 용산구의 20평대 아파트를 알아본 신혼부부는 5, 6억 원 예산보다 저렴한 3억 6,380만 원의 전셋집을 구했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 매물의 전세 시세는 5억 원이 넘었지만 집을 보러 간 시점에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을 잡게 된 것이다. 이거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5억, 6억인데 시세가 어떻게 3억 6천짜리를 여러분 이런 거 모르지 않았어요?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복잡한 생태계는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만들어졌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은 최장 10년 동안 계약갱신 시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원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만 살고 있었던 분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쓰면. 대신에 이때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5%밖에 못 올리는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요, 아무리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10년 동안 무조건 5%씩밖에 상향하지 못해요. 네, 기존의 회원님이 아니라 기존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계속 바뀌더라도 무조건 10년 동안은 5%씩만 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 좋게 이런 물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로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미리 중개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임대사업자 물건이 저렴한 전세가 물건이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금매로 요런 것들 나오는 물건들 요런 걸 잡으면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살면 안 돼. 전세 살지 말어. 월세 살아야 돼. 이거 왜 이 3억 얼마나 여기에 왜 묶여 있냐고요. 예? 예, 그냥 한 5천에 80만 원짜리 살고 애기 있어서 좀 그러면 한 100만 원, 120만 원짜리 살고 이거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억 1천만 원 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5억 만들고 10억 만들어야죠. 아니 이 중요한 돈을 거기다 묶이면 어떡해? 예? 자, 1단계,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남편분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전세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남편 대출은 절대 안 된대요. 우리 아내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요런 물건을 찾아서 가라 이거예요. 언제나 이런 물건들은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예. 어디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2018년 집중적으로 등록됐다. 상당한 주택들이 2018년 당시 시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임차 보증금이 유지되고 있다. 네, 이 가운데 20년부터 임대차 3법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임대료를 5%만 올리고 4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생태계 탓에 시세가 급등한 전세 거래가 나오더라도 전체 전세 시장의 흐름으로 굳어지거나 시세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 당시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왜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때? 여러분? 진짜 그때 정말 부동산을요, 범죄자 취급했었어요, 여러분. 예.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그래서 조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너도 나도 그때 막 가입하고 싶게끔, 예, 만들어 놓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퇴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늘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을 좀 겪었는데 어쨌든 이런 역사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그때 그런 물건들이 막 우상향을 맛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5%만 올리면서 지금 아까 본 기사 내용처럼 3억대에 아직도 전세를 놔야 돼. 시세는 5, 6억인데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분위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증금 미상 물건, 여러분들이 언뜻 물건들을 보다 보면 에이, 그때 당시엔 전세값이 비쌌으니까 지금은 그 정도 전세를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을 거야 라고 보증금 미상 물건, 전세가일 것 같은 경우는 패스하는 경우도 많은데 패스하지 말란 얘기예요. 임대사업자였던 분이 경매를 당하는 것들은 보증금 미상 물건을 알아봤더니 보증금이 의외로 5, 6억이 아니라 3억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이라면.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무조건 에이,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보증금 이상 알아보나 마나 전세가일 가망성이 높다면 이건 재미없는 물건일 거야 라고 패스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왜요? 이렇게 전세시장 자체가 이런 규제와 이런 혜택과 내용들 때문에 이게 다 그 동네 시세가 5억이면 전부 다 5억인 물건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런 물건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나갈 때쯤에 그때 가서 세를 알아보지 말고 미리 중개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급한 중개 이런 임대차 물건 나오면은 금방 그때 알아본 사람이 주워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5억 6억인데 시세가 3억대 있으면은 아유 당연히 무조건 중개사님한테 복비 좀 더 주더라도 이걸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5년 누계 상승률로 봤을 때 6.54% 오른 아파트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는 1.41% 빠졌고 이에 따라 회복세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 내내 강한 반등장보다는 완만한 회복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세 수요 급등세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학군지처럼 수요가 강한 지역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고 전세보증금 시세대로 올려서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수년간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데다 빌라 오피스텔 거주층이 아파트로 유입되는 수요까지 더해져 전세가가 생각보다 더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분 또 폭락을 외치고 이런 또 이렇게 지금 영상물들을 또 여러분들 요근자에 또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몇 개월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영상들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 초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모든 전문가들이 폭락을 외쳤잖아요. 진짜 폭락이 왔나요? 웬걸? 바닥을 찍고 반등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아침 방송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알 수 있어요. 재작년 12월 달에 얼마 안 남았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있고 올라갈 수 있는 밖에 요소밖에 없다. 지금 몇 주 안 남았다. 23년도 1월 달에 완화책이 나올 거니까 우리 빨리 매입해야 된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상반기 폭락을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요럴 수도 있었지만, 요런 거를 했지만, 요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말이 바뀌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흔들립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돼서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보류하게 되고 그리고 지치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잘 접해지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시장을 떠나게 돼 있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들어오려고 봤더니 이미 그 사이에 또 어느 정도 또 상향이 돼 있고 올라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또 누그러들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사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집이 없을 때 막 집 폭락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또 그런 기사만 또 찾아본다 또 그럴 때는. 여러분 균형 있게 모든 정보를 봐야 되는데 내가 폭락을 바라면 폭락에 관련된 제목만 보면은 클릭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우상향자면 우상향 내용만 나오면 클릭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균형 있는 정보를 다 봐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시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점점점 고수가 되고 현명한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들 깨어있는 팩트체크를 하는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원장표님, 원장표님 많은 분들도 인사를 주셨네요. 아이가세님, 행복부자님, 네, 부프로님, 군포 낙찰자 샤론비타님이시구나. 축하드려요. 해주셨어요. 샤론비타님이 군포에 있는 거 낙찰 받았대요. 축하드립니다. 네. 샤론비타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 군포 수락산역 아파트 어제 낙찰 받았어요. 그 상담하셨던 물건이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예. 똥스님, 네. 보라 삐미소님, 해피스프님.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가세님, 네. 허가 떨어질 때까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예? 어떤 얘기인 거죠? 아파트인데 허가 떨어지는 걸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전화 주십시오. 네. 자, 마스터김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처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해요. 황길이님, 이재보님,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은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스타트하우스님, 항상 낙찰받아서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아유, 가능합니다. 스타트하우스님 화이팅 하시고요. 삐오리따님, 114일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민님 굿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출근 시간에 또 아이들을 등원 보내는 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이 아침 방송을 보기가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또 시청하시고 글까지 남겨주시고, 시간은 안 되지만 뒤늦게라도 항상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꼭 같이 24년도에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우리 24년도 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챌린지 112일 차인지 5일 차인지 요거를 여러분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생방송으로 몇 일 차입니다 라는 것도 남겨주는 것도 여러분 챌린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지만, 어때요? 이 영상물 밑에 댓글에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20일차, 30일차 생방송을 못 봤더라도 재방송으로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으면서 지키는 것과 그냥 생각만 하면서 지키는 건 결과가 다르다고 이미 제가 동기부여 여러 방송에서도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여간 올 한 해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